여기 저 협의 무권대리는 외관상으로도 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를 협의 무권대리가 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지만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더라도 상대방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통틀어서 협의 무권대리에 그래요. 이 협의 무권대리는 특히 사례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 중 하나인데, 사례 문제로 대표적으로 협의 무권대리 사례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 갑이 부이고 토지 소유자이고 이 을이 자이고, 이 을이라는 자식놈이 도에져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한테 사업자금 부탁하고 땅 좀 팝시다. 아버지 당연히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 후라들놈이 스토리 뻔해요. 아버지의 대리인하고 사칭하고서 아버지 토지를 무단으로 매각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게 대표적인 협의 무권대리인데, 여기는 이제 외관상으로도 요 을에게 대리권 있는 것처럼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데, 연습 한번 해보자 말로. 먼저 125조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가 없고, 이유는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부갑 본인 쪽에서 얘한테 내가 내 자식놈에게 땅 팔아드는 대리권을 수했다라고 통지 표시해 준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없으니까 125조는 성립이 안 되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이 자식놈이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권한을 넘어서야 되는데 기본적인 대리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126조도 안 되고, 129조 대리권 소멸로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과거에는 자식놈이 아버지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이 계약 체결 당시는 대리권이 소멸하고 없어야 되는데, 이전에 아버지의 대리인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표현대리 성립이 안 되고 협의의 무권대리. 그러면 이 협의의 무권대리 경우는 이제 줄거리를 특히 잘 잡아낼 것이에요.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항상 원칙을 명확히 전제해야 된다는 거. 아까 표현대리하고 반대로 표현대리는 이제 외관상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니까 본회에게 책임 물음으로써 대리자도 신용을 유지하지만, 협의 무권대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우리에게 무슨 외관상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 본인은 원칙 명확히 이걸 전제해야 된다는 거. 원칙 가만히 있더라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 요게 협의 무권대리. 책임질을 하던 게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원칙이라, 원칙을 항상 전제하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서 원칙은 이제 하등 책임질 이유도 없는데 가만히 있더라도,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가만히 있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걸 앞으로 판례 등을 분석하다 써먹어야 되니까 원칙을 항상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도 현명을 해요. 대리인이 대리의사 가지고 있다. 자, 현명주가 제일 중요한 거야.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계열로부터 받은 권리물을 얘한테 기속했던 의사는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더 나아가서 얘가 이 토지가 시가 1억짜리인데 능력이 출중해서 이거를 1억 5천에 매매했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무권 대리 계약의 결과는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 그 말이야. 왜냐? 내가 이 계약에서 책임을 지더라도 여기서 책임진다 그 말은 소유권 이전은 부담하고 대신 대금리 조건 갖는다. 권리무가 이한테 기속한다. 이거를 책임진다고 그래요. 그럼 소유권은 넘겨주지만 나는 1억 5천짜리 대금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원래 시가 1억짜리 토지를 이 녀석이 1억 5천에 팔았다. 이 결과는 나한테 유리하다 그 말. 이익이 된다 그 말. 그러면 대리는 대리회사를 가지고 있고 대리행위는 계약의 결과는 나한테 유리하고, 이런 경우는 얘가 사후에라도 내가 이거 책임질게 이리 하는 거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 말이오. 따라서 협의 무권대리 경우는 원칙은 본인이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지만, 원칙은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사후에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 이때 내가 이거 책임질게요 하는 거를 이따가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겠지만 법률 용어로 추인이라 한다 그 말로. 따라서 굳이 본인이 이걸 책임지고 싶으면 추인한 걸 하면 된다 그 말할게.
협의 무권들의 경우는 원칙은 책임질 필요가 없으나 자기에게 이게 유리한 것도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책임질게 요리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저 협의 무권들의 경우는 본인이 부득불 책임지고 싶으면 1단계 추인이라는 걸 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원래 얘가 대리권 없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예요. 본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이 무효니까 얘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야. 얘가 각과 병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계약이 무효이면 하등 책임질 필요 없죠. 무효니까 소유권 넘길 필요가 없고. 그런데 요거를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를 했다.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다. 그럼 마찬가지죠. 자기가 직접 매매한 거나 마찬가지로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한 경우도 이 계약 자체가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얘는 하등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야. 딱 얘가 책임지려면 이 계약 대리행위가 유효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으니까 이 대리행위는 무효라 그 말. 계약이 무효니까 원래 본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추인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책임지려면은 이 계약이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유효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계약이 유효가 되지. 내가 직접 매매한 경우도 유효가 돼야지 소유권 이전 의무 생기고 책임지는 거야. 대리를 통해서 계약한 경우도 이게 유효가 돼야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따라서 추인은 방금 이렇게 하겠단 말. 추인은 쉬운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목건데 내가 책임질게 나한테 현재 유리하니까 이게 추인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계약은 무효다. 근데 추인하면 얘가 책임지는 거다. 그럼 책임지려면 계약이 유효가 돼야 된다 말이야. 따라서 뭘 가르치려고 하냐 그러면은 이따가 이제 이거 끝나면 대리 끝나면 무효 취소가 나와요. 무효 취소에 보면 요즘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 하나가 무효 종류에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뭘 말하냐면 현재 법률 행위가 무효예요. 근데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뀌는 경우를 글자 그대로 유동적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유동적 무효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무권대리라고 말이에요. 왜냐? 대리권 없었으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근데 얘가 추인을 하게 되면 이거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계약이 뭐로 바뀌느냐?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뀌니까 이 무효는 자 유동적 무효 반대를 확정 무효 이런 용어를 이제 자유자로 갖고 놀아야 돼요. 또는 절대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무효로 딱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야. 따라서 이런 확정 무효, 절대 무효 같은 것은 추인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효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건 추인이 안 되는 거야. 따라 추인하려면은 이 유동적 무효여야 돼요. 그래야지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권대는 무효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니까 이 무효는 확정 무효, 절대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 이런 거를 기출문 단계에서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 말이야. 유동적 무효였던 것이 본인이 추인하면 이게 뭐로 바뀌느냐? 유효로 바뀐다 말이야. 유효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된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1단계로 본인은 목권대리가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는 추인이라는 걸 하면 되고 추인하게 되면은 유동적 무효였던 목권대리가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뭐로 바뀌느냐? 유효로 바뀌게 되고 계약이 이제 유효로 만들었어. 내 의사에서 이걸 유효로 만들었다. 그 말은 내가 이제 책임질게 요걸 의미하는 거라고 말할게. 그래서 제1단계 추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스토리를 잘 보라는 거요. 이 본인이 이제 추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여기서 이제 본인이 추인하냐 마냐 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재량이야. 이 목권대리가 자기에게 유리하면 추인해서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유리하다는 판단이 안 서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추인 아니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제 본인의 추인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그 말이야. 본인이 추인하면 유동적 무효였던 목권대리가 유효로 바뀌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책임지면은
상대방도 권리 취득이 가능하고, 요게 유효로 만들었으니까 얘는 대금은 주되 소유권을 넘겨받으니까. 그 대신 추인을 안 하면 이게 그대로 무효가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권리 취득을 못하는 거라고 말이야.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본인의 추인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말이야. 추인하면 얘도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추인 안 하면 소유권 취득을 못하고, 따라서 추인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다 보니까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말이야. 바꿔 말하면 얘 입장에서는 얘 얼굴만 쳐다보게 돼 있단 말이야. 얘가 추인하면 나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구나, 안 하면 나는 소유권 취득 못한 거야. 얘 얼굴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따라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고, 이때 마다마다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상대방도 좀 보호해주자 말이야. 이때 마다마다 우리 민법에 인정하는 제도가 뭐냐 그러면, 당신 말라고 얘 얼굴만 쳐다보냐고 말이야. 언제까지 볼 건데? 1년이간 10년간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바쁜 시국에 입도 떴으냐 말이야. 밥 먹는 입 아닌데 물어봐라 그 말이야. 궁금하면 당신 추인할래 안 할래 학대 좀 해줘? 이렇게 물어봐라 그 말이야. 입은 밥만 먹는 입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에 두게 된 제도가, 앞으로 민법 공부하다 보면 꼭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누구 무슨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그럼 불안정한 지위에 놓게 되는 상대방은 보여주자. 그때 마다마다 우리 민법에 튀어나오는 것이 최고권이다 그 말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최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 뜻풀이를 그대로 하면 여기 알릴 고자는 건 누구나 다 거이고, 이게 재촉할 최자야. 대답을 재촉 안 됐을 때 재촉할 최자라고. 뜻풀이 그대로 하면 무엇을 알려달라고 대답을 촉구하는 권리, 그거를 최고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얘 얼굴 쳐다보지 말고 밥만 먹는 입 아니니까 물어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은 이런 권리를 갖게 돼요. 얘한테 넉넉히 쳐다보지 말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내돼서 당신 목권들이 추인할래 안 할래 확답해 달라고 대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최고권이 상대방의 대신 인정이 된다 그 말이야. 따라서 본인이 추인권을 가지니까 불안정한 지위에 놓게 되는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에는 최고권이 인정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얘가 또 최고를 얘한테 찾고 하면 또 내용 증명 보낼 거란 말이야. 내가 당신 대리라고 칭하는 아무개고 모념을 무엇에 매매했는데 이게 목권들이다 보니까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당신이 추인이라는 걸 합디다. 당신이 추인하면 나 권리 취득하고 안 하면 권리 취득 뭐하니까 머리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확답 좀 해주세요. 내용 증명 또 보낼 거라 그 말이야. 그러면 나 귀찮다 그 말이야.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 쪽지만 날라오면 불안하다 그 말.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 증명 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따라서 이자가 최고하는 번거로움으로부터 내가 미리 벗어나고 싶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본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추인 거절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야. 요거는 추인은 내가 책임지겠다냐 그런 의미니까 추인 거절은 책임 안 지겠다. 요게 추인 거절권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깨우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야. 지금 원래대로 하면 이 감은 아까 서울대 전제를 했어요. 협의의 목권대리는 원칙 본인은 가만히 있더라도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추인 거절 안 해도 이놈은 입 다물고 그냥 모른 척 해도 이 사람도 책임 안 지는 거야. 근데 말라고 이 추인 거절권을 뿌득불 단시 인정해 줍니까? 그걸 항상 생각하라고 말이야. 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최고하면 나 귀찮다 그 말이요. 그럼 미리 추인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전개가 이렇게 논리전개가 되는 거예요. 먼저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은 유동적 무효던 목권대리가
본인의 추인 거절에 의해서 확정 무효로 돌아가 버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책임지기 싫으면 자기가 추인 거절하는 거렇게. 그럼 유동적 무효였던 것이 확정 무효로 돌아간다. 이 말은 내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무효로 딱 고정을 시켰거든. 그 말은 계약이 이제 무효로 만들었다. 그 말은 나 이제 더 이상 책임 안 지겠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게. 따라서 추인 거절하면 유동적 무효였던 것이 확정 무효로 돌아가니까 내 의사에 의해서 무효로 만들었단 말이야.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나 책임 안 지겠다. 그런 의미라고 말할게. 따라서 이제 확정 무효로 돌아가고, 그럼 확정 무효로 돌아가면은 더 이상 무엇도 못하느냐? 본인이 마음이 바뀌더라도 추인 못한다. 그 말이야. 추인은 유동적 무효일 때 추인하는 거 아까 얘기했처럼 무효가 유동적 상태에 있어야지 추인하면은 이게 유효로 바뀌는 것이지. 무효로 또 확정이 되어 있으면은 무효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추인해봐야 유효로 안 받게 된 거야. 따라서 확정 무효가 돼버리면 더 이상 추인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에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다시 또 가르쳐 주겠지만 이 사람이 마음이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니까 사람이야. 그러면 자식놈이 내 의사 상관없이 무단으로 매매해서 무건대를 하니까 열받았어요. 그래서 책임 안 지겠다 추인 거절 딱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요즘 같은 불황에 내 땅 언제 파냐? 내 자식놈이 매매한 것 차라리 내가 책임지다. 추인하자.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묻는 것이 본인이 추인 거절한 이후에 다시 추인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요. 물으면 중개사 수업내 90%가 다 들고 나와. 추인 거절한 이후에 다시 추인할 수 있는가? 본인이 마음 바뀌었을 때. 그러면 애운이라고 생똥 싸고 애우지 못한 사람 다 들리고 추인 못하잖아 논리적으로. 왜냐? 추인 거절하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 무효로 돌아가. 무효로 고정시키니까 책임 안 지겠다는 거야. 그럼 확정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인 못한다고 말. 추인은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하니까. 그러면 확정 무효로 돌아갔다. 그럼 본인 더 이상 추인 못한다. 본인이 더 이상 추인 못하는데 상대방을 최고할 수 있겠느냐? 최고 못한다 말이야. 최고는 본인한테 당신 이거 추인하려는 확답해달라고 대답을 촉구하는 거야. 근데 이미 추인을 못해요. 못하니까 더 이상 최고의 실익이 없는 거야. 최고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되죠.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결론 상대방은 최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서울대가 가르친 것처럼 얘가 최고한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내 귀찮으니까 이걸 미연에 봉사하자. 그럴 때는 추인 거절 당신이 먼저 하라 그 말이야. 그럼 상대방이 최고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최고권을 가지니까 그 불편함으로부터 미리 벗어나고 잘 때는 추인 거절권 행사해라 해서 추인 거절권 인정이 되고, 원래는 이런 걸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추인 거절 안 해도 원래 책임 안 지니까. 근데 채우고 하면은 내가 귀찮으니까 미연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미리 추인 거절하라 그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결론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협의에 못 건드려서 두 가지 고리를 갖게 돼요. 추인권 책임지겠다. 추인 거절권 책임 안 지겠다. 이 두 가지 고리를 가져요. 그러니 이런 문제점이 생겨버려. 본인이 추인하면 유동적 무효였던 못 건드리는 여기 이제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추인 거절하면 유동적 무효였던 것이 확정 무효로 바뀌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이 상대방도 매매 계약의 이 사람도 당사자예요. 이렇게. 그런데 왜 이 못 건드리 유효 무효가 본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만 좌우가 되냐 그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는 불공평하지 않냐 그 말이야. 본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유효 무효가 좌우가 되니까 이게 이제 상대방이 불공평하니까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자기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못 건드릴 효력을 일방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권리 하나 인정해 주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권리가 철회권이라고 말할게. 그럼 이 철회권은 뭐냐면요. 앞으로 여기 추인권하고 여기 철회권하고 이거는 민법 교재에서 엄청나게 나와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게. 그래서 지금 미리 가르쳐 주는 건데 여기 이제 철회란 말은 이것도 이제는 알고 정확히 용어 구사라란 말. 이 철회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나 법률행위 효력이 의사표시나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나 법률행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핵심 포인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앞으로도 그 이야기야. 장래를 향해서도 앞으로도 장래를 향해서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지시키는 것을 철회락한다 그 말. 따라서 의사표시나 법률의 효력이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것, 저지시키는 것을 철회락한다 그 말. 따라서 철회의 특징은 의사표시나 법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원칙 철회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앞으로는 철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대방이 철회를 한다 이 말은 이게 현재 무권들이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그 말. 아직 효력이 발생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효력이 발생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당신 쪽에서 이 효력이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 접부라고 말이야. 그래서 얘가 처리를 하게 되면은 유동적 무효였던 무권대리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확정 무효로 바뀌어버렸게. 그러면 얘가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유동적 무효였던 것이 이자 의사에서 확정 무효로 됐으니까 이번엔 이 계약을 얘가 무효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말로 풀 줄 알아야 돼요. 유동적 무효였던 것을 얘가 처리함으로써 확정 무효로 만들었다. 그 말은 얘가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 무권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 물을 생각이 없다. 똥 밟은 셈 치겠다. 요게 철회권이라고 말이야. 이걸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논리 전개가 이렇게 돼요. 첫째, 협의의 무권들은 원칙 본인은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권대리가 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사후에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본에게 추인권이 일단 인정이 된다. 근데 추인 이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니까 불안정한 지위에 놓게 되는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에는 최고권이 인정이 된다. 근데 상대방이 최고권을 갖다 보니까 상대방이 본에게 최고를 하게 되면 본인은 번거롭다. 따라서 상대방의 최고권을 미연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에게는 이어서 추인 거절권이 인정이 된다. 일이 되다 보니까 본인은 두 가지 권리를 갖게 되고 따라서 무권대리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유효 무효가 좌우가 되니까 상대방에게는 너무나 불공평하더라.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무권들의 효과를 일방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권리 하나 인정해 주자 해서 마지막 철회권 인정이 된다. 따라서 지그적으로 본인이 추인권 가지니까 그에 대응해서 상대방의 최고권이 상대방이 최고권 가지니까 그에 대응해서 본에게는 추인 거절권이 본인이 추인 거절권 가지니까 그에 대응해서 상대방에는 철회권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는 거의 한 년마다시피 시험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냐? 두말할 것 없이 추인권이라고 말이요. 여기에 없으면 나머지 권리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 추인권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시험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 추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이요. 추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방금 설명해 준 아웃라인을 지금 간단히 가르쳐 줬는데 추인권이 가장 핵심은 누구나 알 것이고 여기 없으면 이런 권리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추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이야. 추인보다 그게 뭐냐? 이 무권대리가 만약에 무권대리가 확정 무효 내지는 절대 무효가 되면 추인을 애시당초 못해요. 추인 못하면 남은 건 나올 수 없고 따라서 추인이 지금 인정이 된다는 것은 이 무권대리는 확정 무효, 절대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협의 무권대리 핵심 포인트. 유동적 무효다 무권대리는 그래서 추인한다. 이 한 줄이 핵심 포인트. 협의 무권대리. 나머지는 파생이 되는 거야. 공부 못한 사람의 주특징이 뭐냐 그러면 협의 무권대리가 공부 좀만 하면 시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겠다 외우고 다녀. 본인은 추인권, 추인 거절권 갖고요. 상대방은 최고 철회권 갖고요. 누가 물어보냐고 이런 거를. 그 공부 끝냈다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실력 급발자가 급발자예요. 먼저 줄기를 정확히 잡고 뭐가 핵심 포인트인지를 정확히 지적하라 그 말할게요. 그런 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했는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철회권을 살펴보자 말이야. 앞으로 철회란 말을 많이 써먹어야 되니까. 철회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로서 의사표시나 법률 효력이 발생하기 핵심 포인트는 전에요. 장래를 향해서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지시키는 걸 말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취소하고 잠깐만 비교를 해보자 말이야. 취소하고 철회를. 자, 철회는 현재 의사표시나 법률 효력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를 앞으로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지시키는 게 철회라 그 말이야. 따라서 논리적으로 의사표시나 법률 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에는 철회 못하는 거예요. 철회를 못한다. 발생을 전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취소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취소는 반대요. 취소는 앞에서 간단간단히 이야기했다면 일단은 의사표시나 법률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일단 발생이 된다고. 벌써 그게 철회하고 틀려. 발생이 되고 있는 거를 여기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요게 다시 소급이란 말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말이야. 처음부터 이걸 무효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취소를 하면 뭐로 돌아간다?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무효로 돌린다. 요게 취소고. 철회는 현재 효력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지시키는 거고. 전혀 달라요. 이 기본 이염들도. 그러면 이해했는가? 한번 물어나 보자 말이야. 다시 여기 협의원 목권대로 해서 이런 거를 시험에서 물어볼 때 외워서 못 풀어. 이런 것까지 외워서 풀면 그건 시험 포기해야 돼. 먼저 본인이 먼저 추인을 딱 했어요. 본인이 나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야. 근데 뒤늦게 상대방 쪽에서 뭐야? 나 똥 밟은 데 치마. 어느 누구에도 나 당신은 또 책임 묻기 싫어. 해서 본인이 답 본인 을 목권대린 병 상대방. 자, 본인이 먼저 추인을 딱 했어요. 나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후에 상대방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철회는 유동적 무효였던 목권대리를 상대방 일방적 의사에서 확정 무효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에서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나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 묻지 않겠다. 요게 철회예요. 그럼 본인이 먼저 책임지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얘가 나는 책임 물을 생각 없는데 요게 가능하냐 그 말이요. 안 된다 그 말이요. 왜냐? 추인을 하게 되면 논리전개를 해보라 그 말이요. 추인을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였던 것이 처음부터 이 계약이 유효였던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거야. 그럼 효력이 생겨버렸잖아. 그러면 뭐 못하는 거야? 그러지 철회 못하는 거야.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따라서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해버리면 책임지겠다 해버리면 뒤늦게 얘 쪽에서 나 책임 안 물을게 이건 안 된다. 철회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꾸로도 한번 해보자. 따라서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논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거꾸로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했어. 나 책임 물을 생각 없다고 철회를. 근데 후에 본인이 뭐야? 내가 책임질게. 요거는 가능한가 그 말이야.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한 이후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외워서 풀면 정말로 공부하기 힘들어져. 철회하면 유동적 무효가 뭐로 바뀌어요? 확정 무효로 바뀐다고 가르쳐줬죠. 확정 무효가 되면 추인 못하잖아.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타는 거니까. 따라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했다. 그럼 확정 무효로 돌아갔다. 어느 누가 책임 묻지 않겠다 해버리면 뒤늦게 본인 쪽에서 추인 못하는 거예요. 이미 확정 무효로 돌아갔으니까 추인은 유동적 무효일 때 추인하는 거라고. 확정 무효가 되면 추인 못해.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철회 난 누구도 책임 물을 생각 없어요. 근데 뒤늦게 나가 책임지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 따라서 결론적으로 요 두 놈은 이제 이해관계 대립이 되는 거야. 상황 파악했다. 이익이 되냐 안 되냐 판단해서 책임지겠다 할 수도 있고 얘는 책임 안 묻겠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얘가 먼저 추인하냐 상대방이 먼저 처리하냐 하는 것은 당사자 자유예요. 그러나 본인이 먼저 책임지겠다 추인해버리면 뒤늦게 상대방은 더 이상 처리 못할 것이고, 상대방 쪽에서 먼저 책임 묻지 않겠다고 처리해버리면 뒤늦게 본인이 추인 못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요게 이제 협의 목권대로 줄거리인데, 이제 우리가 추인의 개념을 앞으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추인 3가지를 갖고 놀 중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잠깐 추인의 개념만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이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기 쉬우니까. 저기 95페이지에서 이제 쭉 서설이 쓰여 있고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거기 동그라미 제일 위에 디귿번호를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표현대리 아웃단을 가르쳐 줬는데,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할지라도 상대방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는 협의 목권대리 취급한다고 아까 이야기해 주었죠. 이런 것도 다 협의 목권대리라도 해. 그 다음에 밑에 가로친 2번 계약의 목권대리, 그 다음에 뒤로 쭉 넘기면 단독행위 목권대리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단독행위 목권대리는 별로 행해진 바가 없고 시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매매 계약이 요 매매는 계약이잖아. 요게 지금 계약은 목권대리야. 요게 99.9% 시험에 나온다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계약은 목권대리만 공부하면 되니까. 먼저 본에 대한 효과에서 첫째, 협의의 목권대리는 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이걸 항상 전제하라고. 협의의 목권대리 원칙, 본인은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다. 여기 핵심이야. 뭔지 알겠나요? 이 전제를 꼭 하라고 말이야. 나중에 이제 판례 등을 분석할 때 이걸 많이 써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1번에서 위에서부터 5번째 줄 봐보세요. 유동적 무효, 가로열고다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그 말 있죠? 그게 또 2번째 핵심이야. 여기 목권대리는 뭐이다? 확정 무효, 절대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예요. 근데 이제 유동적 무효를 옛날에는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불확정 무효라고. 의미는 같은 거야. 무효가 아직 고정이 안 됐다는 거죠.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같은 의미인데, 요즘에는 시험에서 또 우리 교재에서 특히 시험이 이제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주로 유동적 무효를 표현을 해요. 유동적 무효나 불확정 무효나 같은 의미겠죠. 근데 주로 시험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유동적 무효로. 옛날에 이제 불확정 무효 그랬지만 요즘에는 이걸로 통용하니까 그 가로 열고 닫고 불확정 무효란 말 써놨잖아요. 그래서 주로 유동적 무효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본인의 추인권의 제일 밑에 추인은 뭘 의미하는가? 요걸 이제 다음 주까지 써먹게 되니까, 추인은 목권대리에 있으면 알고 그 행위 효과를 자격에 기속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다.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이야기죠. 요 목권대리는 무효니까 책임을 자기가 올려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추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목권대리 효과가 자기가 기속이 되잖아.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 추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목권대리에서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론상으로는 추인을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 등이 뭐로 바뀐다?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 이렇게. 계약을 유효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말은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목권대리에 있음을 알고서 그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시키겠다는 일방적인 본인 의사표시를 추인이라 해요. 나중에 이걸 써먹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니은번에 보면은 본인의 추인 거절권이 나와 있죠. 니은번에. 그 A번을 아까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추인 거절함 핵심 포인트는 유동적 무효였던 것이 확정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확정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나 책임지지 않겠다. 요걸 의미를 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그 A번만 읽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효과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서 상대방이 갖는 권리가 우측에 기업권, 최고권, 동그라미 니은번, 철회권 이렇게. 그 최고권은 그 개념이 A에 쓰였잖아요. 추인할래 안 할래 확답을 재촉하는 것. 그게 최고라 그래. 그 다음에 니은번 철회권. 그 동그라미 A번에 목권대리를 행하진 계약을 이루는 자신의 의사표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이다. 유동적 무효 등을 뭐로 만드는 거다? 확정 무효로.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B번 철회가 있으면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따라서 본인은 더 이상 이제 뭐 못한다? 추인도 못하고 최고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추인 못하고 그 처리를 하게 되면은,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먼저 처리하면 본인은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읽을 필요 없어요.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거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상대방에 대한 묵건되는 책임이 나와 있죠. 잠깐만 살펴보자. 잠깐만 칠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정리정돈을 다시 한번 해보자 말이요. 지금 묵건대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특히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 이제 대리제도 신용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인가 좀 책임을 지우자. 그래서 이제 표현대리라고는 제도를 두고 있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대리권이 좀 나타나 보이니까 본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자. 그랬더니 신용을 유지하자. 그러나 협의의 묵건대리 같은 경우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지 않냐니까 이거는 본인에게 원칙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묵건대리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이 추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자.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추인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리 되면 이 묵건대리에 대해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가 없죠. 그러면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이럴 때는 최종적으로 대리권 없이 대리인이란 묵건대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하자 말이요. 본인이 추인도 안 했어요. 그럼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책임 물어야 되는데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책임 묻고 요거는 이제 원칙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고 본인이 추인하다 하면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추인 안 했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다 그 말이야. 무슨 방법이 없냐? 얘한테 책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협의의 묵건대리의 경우는 묵건대리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대리제도 신을 유지하는데 이 묵건대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이 이런 거라면 이런 거는 여러분이 도출해야 돼요. 근데 교재에는 이게 지금 막 섞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교재를 그대로 읽으면 이해를 못 해버려. 따라서 줄기를 또 잡아야 되니까 먼저 이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요 묵건대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말이야. 지금까지 배운 걸 지식을 통하면 첫째, 이 을이 이제 갑대리인 의료에서 갑대리인 의료에서 토지에서 매매를 했어 무단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얘한테 이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말이야. 그럼 물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야 돼요. 이 말은 저 대리는 무슨 대리다? 묵건대리다 그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묵건대리에 해당이 되면 제1단계로는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이걸 검토해야 되죠. 묵건대리 경우에. 그럼 본인에게 책임 물으려면 표현대리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럼 일단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죠. 그 다음 2단계, 협의의 묵건대리에 해당이 되더라도 아까 그런 것처럼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추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 이 묵건대리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 이야기죠. 자, 얘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서 대리를 했는데 대리권이 자기에 있다는 걸 증명 못했다. 그럼 이게 묵건대리다 그 이야기야. 그럼 묵건대리로 판명이 되면 제1단계, 얘는 일단은 누구한테 책임 묻고자 한다? 본인에게. 근데 본인에게 책임 물으려면 둘 중에 하나 해야죠.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든가,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되면 협의의 묵건대리가 되겠죠. 그럼 본인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추인할 수 있으니까 추인하면 얘한테 책임 묻죠. 근데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되고 본인이 추인한 바 없어요. 그러면 이 묵건대리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 아까 철회권을 가르쳐 줬어요. 상대방이 만약에 철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유동적 무효였던 묵건대리를 얘가 확정 무효로 만든 거야. 그럼 아까 내 가르쳐 줬대. 얘가 철회해버리면 나
얘하고 계약처는 거는 똥 밟은 사람 치겠다. 누구에도 책임 묻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철회권이죠. 그러면 철회해버리면 얘는 누구에도 책임 못 묻는 거예요. 철회했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 안 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상대방은 악착같이 철회권 행사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니까.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 안 했다 그 말은 누군가인가 악착같이 책임을 묻겠다 그 이야기죠.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기초인문단계에서도.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하면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누구에도 책임 묻지 않겠다 그 이야기죠. 철회권 행사 안 했다 그 말은 거꾸로 책임 악착같이 묻겠다 그 의미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안 하면 누군가가 책임 묻겠다 그 이야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묻건들에 대해서 얘는 누구한테 책임 묻겠느냐 그 말이야. 물을 사람 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얘한테 책임 묻습니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 돼. 근데 책에 지금 이게 불분명해. 둘인뭉치 막 섞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대리라고 칭하는 자가 자기에게 대리꾼다는 것을 증명 못했다. 그러면 묻건대리다 그 이야기야. 그 묻건대리다면 제1단계. 상대방 입장에서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검토. 본인에게 책임 물으려면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든가 아니면 협의 묻건대리를 하더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되는데 표현대리가 성립된 바 없고 추인한 적이 없으면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마지막 상대방의 철회권을 행사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건데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인데 이미 본인은 책임에서 벗어났으니까 누구한테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 묻건 대리인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살 붙이는 거야. 요 경우에 이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얘한테 책임을 묻는데 이게 135조요. 그러면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계약처라면 책임 못 물어요. 이런 점은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또 여기서 제한 능력자가 나와. 이 묻건대리에게 책임 물으려면 얘는 능력자여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아까 앞전 시간에 117조를 배웠죠. 대리는 행위능력점을 유하지 아니한다고.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어. 묻건대리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가 묻건대리 한 경우도 얘는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는 항상 우리 법에서 뭐 해주자? 보호해주자고.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묻건대리 했다 그래서 얘한테 책임 물어버리면 제한 능력자가 보호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묻건대리 한 경우는 책임 못 물어요. 책에 보면 거기 101페이지 제일 위에 C번을 보세요. 거기 있잖아. 거기 묻건대리한테 책임 물으면 묻건대리 뭐 해야 된다? 행위 능력자. 따라 제한 능력자 한 경우는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거야.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제한 능력자는 항상 보여주자 이런 취니까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제한 능력자가 묻건대리 하더라도 얘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되니까 얘한테 책임 물으면 행위 능력자일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이 협의의 묻건대리는요. 협의의 묻건대리는 최종적으로 대리제도 신용 유지하기 위해서 얘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거야.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지 대리제도 신용 유지하니까. 따라서 여기 묻건대리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얘한테 귀책사유가 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묻건대리 하기만 하면 무조건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무과실 책임은 원래 민법학상의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 자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묻는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근데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얘한테는 책임 물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묻건대리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 이 무과실 책임은 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책임이죠. 자기에게 무슨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얘한테 책임을 물은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느냐? 최종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한테는 책임 물을 수 없다. 근데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얘한테 책임 물을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책임,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일단 줄거리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묵건들의 체계가 세우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뒤를 잠깐 넘겨보자 말이야. 또 이제 103페이지부터 보면 핵심 이론에서 또 뭐 요약해 놓은 거 있죠. 쳐다보지 마라 그랬죠. 그 정신사 나오는데 그거 읽다가 세월 다 보내버려. 여러분 도움도 안 되고 읽지 마죠. 그런 거는. 그 이런 요약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돼. 그 다음에 깃줄 지으면 스피드하고 제끼고 107페이지 봐보세요. 제목이 뭐로 달아졌어요? 무효 취소 나왔죠? 자, 이제 우리 법전 순서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 말이요. 법전 순서를. 자, 우리는 이제 목표를 향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지금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아는 이야기고, 대리가 이제 왜 나왔는가까지. 그런데 이제 이 법률행위가 용이돼서 우리 최종 목표, 민법은 실제법이니까 권리무, 법률 효과를 배우는 거고, 권리를 기준하면 권리 변동에서 배우는 건데, 권리 변동을 배우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 이 법률행위 용이돼서 법률권을 발생시키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된다? 효력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생긴다 배웠죠. 이 효력요건을 집중 공부를 했고 끝나면 끝난과 동시에 대리 공부, 왜 대리가 나오는가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대리가 끝나니까 무효 취소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설명도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어디 가서 나 민법 공부 지금 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는 확실히 아까는 여기까지 배울 땐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지만 대리까지 마무리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 민법 입문했다고. 근데 무효 취소는 왜 나오느냐? 이제 그건 설명하나도 알아듣겠죠. 효력요건을 갖추면 법률가 발생 유효죠. 효력요건 못 갖추면 무효가 되죠. 근데 지금까지 배운 걸 떠올려 보세요. 효력요건 못 갖춘 경우 중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게 있어. 그죠? 먼저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요건 세 가지가 있어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여기 효력요건이죠. 여기서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한능력자 법률은 무슨 사유예요? 취소. 효력요건 못 갖추면 취소잖아. 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무효가 돼. 그래서 의사무능력자 법률은 무효다 이런 건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검토해보자 말.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는 의사표시 아니어야 되죠. 그럼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효력요건 못 갖췄죠. 못 갖췄잖아. 그 중에 무효사유가 대다수인데 자 107조 진연 의사표시 원칙 유효죠. 외의적으로 무효죠. 허위표시 108조 허위표시 무효죠. 이건 효력요건 못 갖추면 무효잖아. 근데 착오하고 무엇은? 착오하고 사기감건 의사표시는 무슨 사유예요? 취소.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뭐? 착오가 취소. 그 다음에 하지 않는 의사표시 효력요건 못 갖춘 경우 사기 강박이 뭐? 취소 사유.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에 되고 사기탕치한다. 모두 못 갖추면 다 무효죠. 이건 다 무효잖아. 결론 효력요건 못 갖추면 대다수가 무효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 취소 사유. 딱 세 가지죠. 따라서 여기서 대다수는 이제 무효 사유지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효력요건 못 갖춘 경우 중에서 항상 여기서 도출하라는 거에 여기서 꽃감 빼듯이 꽃감에 써먹어야 된다고.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딱 세 가지로 한정이 됐다는 거예요.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중에서 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죠. 그 다음에 그러지 착오한 의사표시 취소해.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뭐?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도 취소 사유에. 요 세 가지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 우리 민법상 취소 사유는. 따라서 취소하려면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이 세 가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한해서만 취소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무슨 사유고? 무효 사유고. 이렇게. 공부하기 쉽잖아. 따라서 이제 대리까지 딱 끝낸 다음에 법전에 우리 민법은요 효력요건 못 갖춘 경우가 다 무효가 아니라 이렇게 취소사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됐다 보니까 근데요 그러면 무효하고요 취소하고는 뭔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효력요건 못 갖추면 대다수가 무효인데
요 세 가지는 취소일까요? 해서 이제 무효 취소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책 순서가 무효 취소가 나와. 감 잡았나요? 줄기는 잡을 수 있겠지. 일단은 여기까지. 그러면 무효하고 취소 기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지금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에 일반적으로 근데 취소사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 효력이 발생이 안 되지만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죠. 그 대신 나중에 이제 취소권자가 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무효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취소해버리면 똑같아지는데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취소하냐 마냐 하는 건 취소권자 자유지만 안 하면 유효. 이 점에서 무효가 틀리고 취소 의사표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결과는 같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말이에요. 뭐가 궁금해요? 자, 법공부 잘하면 자꾸 의문점 가져야 된다니까. 궁금해야 돼. 자꾸. 왜? 이렇게. 근데 또 한 가지 웃기는 게 그거죠. 알아야 면정한다고. 뭐 알아야 묻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지. 그렇잖아. 응? 뭐 물어보고 싶어도 뭐 알아야 면정하고 물어볼 거 아니요. 옛날 수강생들은 저를 엄청 귀찮겠는데. 껍박하면 뭐 가서 물어보고 질문 수준이 높고. 그 요즘 수강생 물어본 사람이 없어.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야. 뭐 알아야지 묻지. 옛날 수강생들이 학력은 여러분보다 더 낮고 나이도 많았지만 독서량이 많아요. 옛날 분들은 끝박으면 뭘 읽으니까 읽을 거리가 없었으니까 신문 쪽으로 자꾸 읽고 살았다고. 지적 수준이 높아. 졸업장 학력은 낮지만 옛날 분들 어르신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왜? 책을 읽으면 사고를 길러주고 읽다 보면 궁금해. 물어보는데 요즘 수강생들은 뭐요 공부가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고 외우고 박수치고 막 이게 공부인데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 뭐가 궁금해요? 왜 똑같이 효력 요건 못 갖췄는데 어떤 거는 무효 어떤 거는 취소가? 이게 궁금하잖아. 나는 엄청 궁금한데 효력 요건 똑같이 못 갖는 어떤 거는 무효고 무효 취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따가 이 차이점을 더 세부적인 몇 가지를 가르쳐 주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차이가 커 이렇게. 왜 어떤 거는 무효고 어떤 거는 취소냐고 말이야. 이에 관해서는 학자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왜 효력 요건 못 갖춘 경우가 무효가 된 경우도 있고 취소가 된 경우도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흔히 학자들이 말하기를 입법 정책상의 문제다 이 이야기를 해. 입법자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차구한 의사표시는 취소를 하는 게 낫다 해서 취소를 규정해 놨으니까 취소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입법 정책상의 문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다 입법말로.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거는 대체적으로 볼 때 취소보다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걸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니까 하자가 훨씬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는 통상 무효사유로 해놓은 거예요.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또 이쁨말로 포장하면은 여기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법질서의 객관적인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효사유로 해놨다 그 말이에요. 법질서 객관적인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자가 훨씬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효력의 유무를 효력이 발생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을 특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는 취소사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자가 조금 덜 중대한 경우죠. 효력 여부를 특정인 의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는 취소사유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하자가 훨씬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법질서 이상에 어긋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자가 중대하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취소사유는 세 가지라는 거 머릿속에 딱 담으셔야 돼.
물론 이것도 그냥 유문한데 여기서 도출해야 되니까. 여기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제한 능력하고 취소, 의사 표시 불일치해서 차고, 하지 않은 의사 사유감 이렇게. 이 경우만 이제 취소 사유고 나머지는 다 무슨 사유다? 무효 사유 이렇게. 이런 경우 갖추 못한 경우야. 그러면 딱 정리가 되니까. 고리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는데, 이제 무효 사유는 이제 흔히 이제 법질서의 객관적인 이상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하자가 통상 이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걸 하자 그 이야기고, 취소 경우는 이제 아까 내 이야기했듯이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무효로 돌아가고, 취소 안 하면 그대로 유효니까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를 특정인 의사에 맡기자. 이런 경우, 이런 거는 이제 하자가 훨씬 더 조금 경미한 경우죠. 법질서 객관적 이상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는 거꾸로 취소를 해놨다면 법률행위 효력 유무를 특정인 의사에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 이런 거는 취소를 해놓은 건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로 무효하고 취소 차이점부터 좀 살펴보자 그 말이요. 먼저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두 가지 것만 더 추가시켜서 이건 기초 인문학에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허위표시 공부를 했죠, 저번 주에. 따라서 이 갑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허위표시에 의해서 을하고 가장 매매를 했다 그 말이요. 예컨대 12월 10일 날. 그러면 이거는 무효 사유죠. 가장 뭡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이제 배운 거, 이 을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토지 매매를 했어요. 사기 강박. 그럼 이거는 취소 사유 해당이 되죠. 이것도 12월 10일 날 계약 체결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는 허위 표시도 매매했으니까 무효 사유, 밑에는 사기 강박, 요거는 취소 사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계약 체결한 12월 10일 이때부터 효력이 일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효요. 그러나 취소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이 되죠. 이렇게. 그러다가 12월 10일 계약 체결했으면 취소는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한 21점 이렇게 12월 20일쯤 나중에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급. 자, 지금부터 이제 소급이란 말을 갖고 놀아야 돼요. 이걸 이제 오늘 다음 주에 계속 써야 되니까. 소급이란 말은 법학에서 이 소급이란 말이 하도 많이 튀어나와요. 이게. 그러면 한자 뜻풀이 여기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소자예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소자, 이게 미칠 급자예요. 그러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걸 소급이라 그래. 효니까 어떤 시점 기준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미친다, 이런 걸 소급이라 그래. 이 소자가 핵심 포인트죠. 이게. 나 옛날에 한자 잘 썼는데 갑자기 한자를 쓰려다가 갑자기 생각하면 한자가 생각이 안 나버려. 그 물 흐르듯이 나오면 이게 바로 나오는데, 거꾸로 거슬러 소자. 따라서 여기 취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소급효가 인정이 돼.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취소는 10일 뒤에 했죠. 그럼 이때부터 이게 무효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소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계약 체결 당시부터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이 이야기한단 말이야. 따라 취소하면 하도 시험에서 물어봐요.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취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요걸 무효로 만든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차이점,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데 취소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대신 나중에 취소 의사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취소하면 똑같아져.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 기본적인 차이로부터 나머지 중요한 차이가 또 파생이 돼요. 일단 취소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취소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대로 유효니까. 그러니 취소는 취소를 해야지 무효로 돌리니까 첫 번째 대두되는 문제,
누가 취소를 해야 돼요? 이 문제가 대두가 돼. 누가? 따라서 취소는 취소권자가 정해졌어. 바꿔 말하면 특정 인만이 취소를 한다는 거야. 누가 취소를 합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취소권자가 정해졌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기강박에서 의사표시했죠. 이 경우는 사기강박 당한 자 갑 쪽에서만 취소를 하지 얘는 취소 못해요. 이처럼 특정 인만이 취소하도록 정해졌고 그 자를 취소권자 그래.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니까 요거는 요거하고 반대로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 위의 사례 같으면 왼쪽 갑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우측의 을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 취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소해야지 의미가 있어. 취소해야지 무효 돌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앞전 시간에 가르쳐 준 것처럼 취소는 그러면 아무 때나 해도 되남? 이게 문제라 그 말이야. 취소는 그러면 아무 때나 해도 되냐 그 말이야. 취소를 해야지 무효로 돌리니까. 아니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민법 146조에 보면 취소권의 존속기간, 그 권리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취소권은 이 권리 존속기간이 정해졌어. 나중에 집중 배우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그렇게 출제가 된다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추인할 수 날로부터 3년, 요 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하라 그 말이야.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언제까지 무효를 주장해야 돼?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 말이야. 요거하고 반대로. 요게 기본적인 차이야. 근데 이 나머지 이 중요한 차이는 이걸로부터 파생이 되는 거야. 취소는 일단은 유효다. 나중에 취소 의사표를 해야지 처음부터 무효로 만든다. 따라서 취소는 뭐 해야지 의미가 있다? 취소 의사표를 해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취소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고 언제까지 취소해야 돼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무효하고 반대로. 이 기본적인 차이를 알고 취소는 취소 의사표를 해야지 법적인 의미가 생기니까 취소권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취소권은 그러면 아무 때나 행사가 되는가? 아니다. 아무 때나 행사해버리면 이 상대방은 계속 불안정한 주의에 놓이는 거예요. 얘가 취소하면 무효로 돌아가니까 소유권 취득 못하죠. 취소 안 하면 유효니까 소유권 취득하죠. 또 불안정한 주의에 놓여. 그러니까 이런 데를 보여주려면 이 취소권의 존속기한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실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또는 실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실력이 좀 쌓이면 우리 실생활에서 발생이 된 유명한 사건들을 놓고 이걸 응용하는 훈련을 나중에 할 거라고 말이야. 그때 이제 그런 걸 배우면 되니까 이런 기본적인 골격만 이해해두고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서술 부분에 10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은 무효사유예요. 외우지 마세요. 여기 효력요건 못 갖춘 거 아까 다 가르쳐 드렸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취소사유예요. 그 세 가지로 딱 정해졌어.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에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거. 당사자와 관련해서 제한능적 법률행위,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착오하고 사기 강박.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는 취소사유가 없지요. 외우지 마세요. 딱 그 정해졌어. 그 취소는 요 세 가지서 해당될 때만 취소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차이.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두고 제일 밑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효의 경우는 누구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되니까 누구라도 주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서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데서 취소 경우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했다가 특정인이 취소하는 자가 정해졌다는 거죠. 취소권. 특정인이 취소해야지 비로소 무효로 돌아간다. 이게 기본적인 차이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거기에 박스에 무효 취소 차이 이런 것 좀 외우지 마세요. 정말로 이런 거 외운 사람 보면 짜증이 나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거 외우고 앉았으면 무조건 시험 떨어져. 이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도출하라고 말할게. 그 박스 같은 거 외우지 말고. 그 다음 무효와 취소 경합은 기초로 중요하다고 제한 능력 할 때 이미 가르쳐 드렸죠. 그 프린트물에서 무효 취소 경합은 가르쳐 드렸죠. 이중요라고 했죠. 미성년자가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니까 취소사유 해당이 되고 만취자 의사능력 없잖아. 의사무능력자 법률상 무효사유도 해당이 되고 이런 거는 무효와 취소 경합
그러면 이제 이해했는가 오늘 배운 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갑이 미성년자여, 동시에 만취자여. 뭐로 터진 애다 그 말이야. 어린 놈 새끼가 술을 이빨에 묵었으니까. 해서 이제 이 근문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했다 그 말이야. 그럼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니까 1.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 요거는 이제 만취자니까 의사 무능력자죠. 의사 무능력자 법률로서 무효사유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무효와 취소의 경합, 우리가 앞에 제한 능력자 이것도 내가 가르쳐 들었어요. 그러면 이 갑 쪽에서는 요건을 입증하기만 하면 취소를 주장하든 무효를 주장하는 상관이 없다 그 말. 이런 게 기초로 시험에 나온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무효로 만들려면 입증 책임이 얘한테 있으니까 나는 만취 상태적 계약서 다는 것을 얘가 입증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죠. 근데 이걸 입증하기 힘드니까 그냥 뭐 해버리라. 제한 능력으로 취소하는 게 간단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런데 이런 문제 될까요? 요거는 이제 얘가 취소를 주든 무를 주든 상관이 없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취소하는 것이 보호받기 더 편하죠. 의사한 무능력으로 무효로 만들려면 입증을 해야 되니까. 계약자 등 나는 술이 만땅했어요. 입증하는데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만약 이 계약 체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어. 10년이. 그럼 이 경우에 갑 쪽에서는 무엇은 못해? 10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은 제척권은 제한이 있잖아. 법률행 하나로부터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취소권 소멸해버려. 취소는 뭐 한다고? 그 말 알아듣겠나요? 그러면 계약한 날부터 10년 지나면 취소는 이제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얘가 보호받으려면 악착 이 계약을 뭐로 만들어야 돼? 무효로. 무효는 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 말 알아듣겠나요? 계약한 날부터 10년 지나면 취소는 뭐 한다고? 취소권은 제척기간 권리 존속기간 제한이 돼 있어. 10년으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근데 무효는 그런 기간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럼 10년 지나도 얘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찾아오고 싶으면 이걸 무효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효로 만들려면 입증해야 된다는 문제는 남죠. 이런 거를 자주 갖고 노셔야 된다고 자꾸 응용해 가면서. 그 다음 거기 법률행위 무효에서 우측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법률행위 불성립과 구별 이미 앞에서 몇 번 가르쳐 줬죠. 성립요건 갖추지 못한 것을 불성립이라 그래. 당사자 없애 목적 이 셋 중 하나를 못 갖춘 경우. 근데 유효 무효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성립한 후에 유효 무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번의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읽어두고 법률행위 유효 무효는 법률행위가 뭐한 후에 성립한 후에 비로소 문제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에 전제를 했죠. 법률행위 무엇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해서 효력요건 갖췄냐 못 갖췄냐 이걸 배우고 있다. 전제했죠. 그 다음 따라서 니은번에 법률행위가 불성립인 경우는 무효 문제가 발생이 안 되니까 무효를 전제로 하는 이따 나중에 이런 걸 배우지만 일부 무효라든가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다음 주에 이제 무효행위 추인을 가르쳐 주겠지만 무효행위 추인 이런 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외우는 거 아니에요. 불성립은 무효가 있을 수가 없죠. 무효도 성립이 된 걸 전제로 하니까. 따라 불성립인 경우는 무효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효를 전제로 하는 무효행위 추인 전환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없다. 이런 걸 주로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체계 잡는 거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효 종류에서 가로 1번은 알아두셔야 돼.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이미 앞에서 가르쳐 들었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절대적 무효죠. 대부분은 절대적 무효지. 근데 상대적 무효가 있어. 무효를 가지고 특정인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 있었어요?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규정이 있었죠. 비진입표시가 무효인 경우, 허위표시가 무효인 경우. 이런 거를 뭐라 한다?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이 용어는 알고 계셔야 돼. 이미 앞에서 배웠지만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에만 들어있어요?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만. 저번 주에 다 2주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 틀 잡으시라고. 그래서 이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또 시험에서도 물어봐. 따라 뒤에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위에서부터 그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거기도 있잖아. 비준입 표시가 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거기 조문 잘못됐네. 107조 2항 아니에요. 107조 1항 단서요. 무효가 되는 것은.
그 가로열고 107조 2항이라고 써놨는데 그거 잘못됐고 107조 1항 단서. 그 1항 단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고쳐놔야 돼. 나중에 많이 써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이런 경우는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가지고 주장을 못하죠. 이런 거를 뭐라 한다? 상대적 무효. 거래안전보호를 앞에도 배웠잖아요. 따라서 의사표제 관련된 현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상대적 무효가 있고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런 다음에 유동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 개념을 읽어보고 아까 가르쳐 드렸으니까 뒤에 동그라미 그 2번을 봐. 유동적 무효에서 무권대령에 거기 들어가 있죠. 그 무권대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유동적 무효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런 다음에 유동적 무효나 판례 등은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넘겨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를 공부를 하느냐. 114페이지 봐보세요. 무효행위 추인 나오죠. 114페이지. 무효행위 추인 찾았죠. 그 다음에 또 뒤로 한번 넘겨보자 말이요. 저기 121페이지 봐보세요. 121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 나와 있죠. 찾나요? 추인이 세 가지가 있어. 민법상의 추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 민법상의 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배웠어. 추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무권들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이 있었죠. 이게 첫 번째 추인이고 두 번째는 아까 지적해 준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요 세 가지가 있다고. 요게 제가 이런 말을 간혹 해요. 이런 말을 무슨 말을 간혹 하냐 그러면은 민법상에 자주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법률과 취소요. 그 다음에 추인이요. 그 다음에 해제라고. 요 세 가지만 갖고 놀면 40점은 맞아. 40점 맞을 실력이라고. 취소, 추인, 해제 요 세 개만 갖고 놀면. 취소하고 추인은 민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총칙에 나오고 해제는 계약의 경우에만 특별하게 인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약법에서 나와요. 따라서 취소, 추인, 해제 요거는 기초 개념이 정확히 써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40점이라도 맞아. 과락도 내라고. 근데 민법상의 추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초 단계에서 정확히 구별하고 깨우치고 넘어가야 된다 말이야. 이런 걸 하는 것이 입문이니까. 취소는 이제 대충 여러분이 알아들었으니까 이제는 다음 주에 요 세 가지 추인을 다시 한번 집중 구별해서 공부를 하자 그 말이야. 이런 걸 입문당에서 정확히 깨우쳐 놓으면 5점은 묻고 들어가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민법 공부할 때 엄청 수월해진다 한 번. 다음 주에는 요거 배운다는 거예요. 추인이 어디 있다고요? 페이지는 가르쳐 드렸어요. 읽어볼 사람 읽어보든가. 121페이지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114페이지에 무효행위 추인이 그 다음 오늘 배운 몇 페이지? 96페이지 제일 밑에 본인은 무권들에 써서 본인의 추인이 확인했나요? 96페이지 제일 밑에 기억이 있잖아. 그 기억 동그라미 무권들에서 본인 추인 요 세 가지가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는 민법상의 추인 그래요. 추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민법상. 요걸 다음 주에 집중 공부를 한단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항상 틀은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돼. 요 틀 속에서 필요한 것들 꺼내 써야 되니까. 자, 지금 이제 무효 취소 맛보기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법률행위 효력요건 마스터했고 대리 외에 나오는 거 마스터했고 그 다음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에 무효도 있고 취소도 있으니까 무효 취소 기본 개념 정도까지는 오늘 마스터를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추인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자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